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금 전이었죠. 9시 30분에 검찰에 다시 자진 출두를 했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고요. 오늘 검찰 조사가 불발이 되면 기자회견에 이어서 1인 시위도 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송 전 대표의 자진 출두 의도는 무엇인지 김성수 변호사 모시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송영길 전 대표 오늘 두 번째 자진 출두입니다. 사실 검찰이 소환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자발적으로 출두하는 게 일반적인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또 자진 출두한 이유가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이제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 2일에 귀국 즉시 이제 한번 검찰에 출석을 했었습니다. 예. 이제 자진으로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겠다 이렇게 했다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돌아갔던 그런 일이 있었고 예. 지금 이번에 이제 한 달여 만에 6월 7일 이제 오늘이죠. 오늘 9시 30분에 지금 이제 검찰에 출석을 하겠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고 그 앞에서 지금 아마 대기를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예.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지금 현재 검찰의 입장에서는 검찰이 뭔가 이렇게 수사를 하려면 이 관련 자료들을 일단은 조사를 하고 그 관련 자료에 근거해서 질문을 만들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이제 듣는 것이 피의자 신문이라든지 참고인 조사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자진 출석을 한다고 한다면 예. 검찰에서는 당연히 수사를 진행할 수가 없겠죠. 예. 그리고 뭐 면담 같은 경우에도 담당 검사라든지 뭐 그 관련 검사부에서 뭐 이런 좀 면담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도 오히려 좀 적절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만날 수가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진 출석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추측이 나오는 것이 지금 현재 이제 강내구청 감사 같은 경우가 구속 기소가 된 상태고 네. 또 그리고 이성만 의원 그리고 또 윤건석 의원에 대해서 그 체포 동의안이 12일에 표결이 될 예정이지 예.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런 검찰의 이런 수사 진행 방식에 관해서 어느 정도 입장 표명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오늘 출석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기 위한 자리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그 기자들 앞에서 유독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이야기를 표현을 했습니다. 이 검찰의 정치적 수사를 부각하기 위한 의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석을 하셨나요? 예,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검찰의 수사 방향, 뭐 방식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의견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장이라고 제가 좀 추측을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말씀 주셨던 이 김건희 전 여사의 이 수사에 대해서도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는 뭐 아무래도 뭐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겠죠. 예.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떠한 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을 조금 피력하려고 그런 예시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아무래도 보는 분들에 따라서 조금 입장이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후에 또 이제 1인 시위를 할 거다 이런 계획까지 밝히기도 했는데 그 1인 시위가 결국에는 검찰의 정치적 수사 중단을 요구하는 1인 시위가 되는 걸까요? 어떨까요? 예, 그 지난번 첫 자진 출석 당시에는 이제 굉장히 짧은 시간 잠깐 출석을 했다가 예.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모였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는 조금 이른 시간에 돌아가기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출석이기도 하고 이번에는 조금 더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좀 더 많이 마련돼야 된다고 이렇게 좀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1인 시위를 한다고 하면 더 시간이 오랫동안 이제 검찰 앞에서 이렇게 조금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이런 좀 시간이 길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는 1인 시위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 아무래도 실제로 좀 1인 시위를 어느 정도 시간은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자진 출석에 검찰에서는 지난번과 이번의 입장이 지금 같은 것 같습니다.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 그러므로 조사 계획이 없다. 이런 입장을 이번에도 이제 밝힌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봐야 하나요? 방금 변호사님께서 아직 준비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질문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절차가 있겠지만 이게 이제 검찰이 순서대로 지금 소환 조사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검찰 입장에서 좀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는 건지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 피의자가 자진 출석을 해서 수사에 임하겠다라고 했을 때 바로 수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혐의가 명백한 그런 사건들일 텐데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건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현재 뭐 강내구청 감사 같은 경우에는 돈 봉투를 살포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서 지금 재판에 넘겨진 상태고 지금 두 의원에 대해서도 그때 당시에 이제 같이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 중에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수사도 제대로 개시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관계가 분명하지가 않아요. 이 사실관계가 분명해져야 그렇다면 강내구청 감사라든지 뭐 이
당시에 이제 캠프를 도왔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 캠프를 도운 사람들이 만약이라도 돈 봉투를 살포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송영길 전 대표한테 책임을 만약이라도 묻고자 한다면 이제 알았다거나 아니면 직접 지시를 했다는 부분이 또 예. 증명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검찰에서 준비해야 될 사실관계가 굉장히 많고 그렇다면 관계자를 또 계속해서 좀 수사를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또 관계자 수사에서 이야기 나온 부분에 있어서 증명을 할 물증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압수수색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직 없는 상태에서 당연히 검찰에서는 수사를 진행할 수가 없고 또 만약이라도 지금 미흡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이 검찰에서 어떠한 이런 좀 증거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이제 또 단초가 될 수도 있는데 데다가 또 이게 한번 수사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소환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도 이제 정치적으로 오히려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게 검찰의 입장일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여러 가지로 봐서 이렇게 좀 지금 당장 수사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뭐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입장에서는 지금 순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시죠? 예, 맞습니다. 이번 그 송영길 전 대표의 두 번째 자진 출석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긴 하겠지만 지금 뭐 강내구 감사협회장도 구속이 됐고 또 두 의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 그런 상황인데 본인의 구속 가능성에 대해서 좀 낮추려는 의도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도주의 우려가 없다라는 거를 조금 부각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아직까지 뭐 수사의 방향까지도 검찰에서는 정확히 잡지 못했을 텐데 예. 벌써 구속을 염려한다든지 이런 단계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게 구속을 염려하려면 어느 정도의 범죄 혐의의 소명이 있고 그 다음에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볼 때 이제 영장을 신청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은 아직까지 수사가 명확하게 진행된 게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려하기보다는 그리고 또 이게 많이 출석을 하면 뭐 내가 이렇게 자진 출석을 하려고 해서 적극성을 보인다고 한다면 도주의 우려 부분에서 아무래도 유리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증거인멸 우려에 있어서도 이렇게까지 적극적인 사람이 증거인멸을 하겠느냐 뭐 이렇게 좀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아직까지는 이런 법적인 목적보다는 이런 좀 검찰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입장을 피력하는 그런 좀 정치적인 목적이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측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12일에 이제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그 송영길 전 대표의 자진 출석이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좀 보십니까?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이제 정치적인 부분일 것이고 이것을 이제 보는 그 의원들, 국회의원들이 이제 표결에 참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그 효과는 제가 이제 변호사이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좀 감안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은 상황이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검찰에서는 이제 아직 송 전 대표 소환할 단계 아니다라는 입장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데 그러면 검찰 수사 이 사안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가 지금 어느 정도의 단계까지 진행된 상황인가요? 네, 지금 이제 월요일 날 6월 5일 날 국회에 지금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뭐였냐면 이 당시에 이제 지금 29명 정도 이제 예상이 되는 국회의원들이 있는 거예요. 20개 정도 지금 봉투를 뿌렸다라고 보고 있는데 29명 정도가 지금 의심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국회에서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검찰은 보고 있는 게 국회 내에서요? 예, 전당대회 직전에 이제 4월 28일, 29일 정도에 돈 봉투를 살포했을 것이라고 지금 검찰은 보고 있는 겁니다. 아마 그 녹취의 날짜라든지 이런 게 있었겠죠. 그러면 굉장히 임박했기 때문에 이게 20명의 의원들이 다 이제 외부에 있다라고 한다면 만나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내부에서 이렇게 조금 살포한 것이 아닌가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다 보면은 국회에 이제 출입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동선을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선을 체크를 해서 지금 현재 뭐 갖고 있는 다른 물증들이랑 크로스 체크를 해서 이게 동선이 명확하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특정을 하고 질문을 만들겠죠. 이 국회의원들도 만약에 받았다고 한다면 똑같이 피해자가 돼서 또 재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질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 마지막 크로스 체크를 조금 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이고 이게 이제 좀 특정이 되면 이 20명을 또 아마 한 명 한 명 불러야 될 거예요. 참고인으로 처음에 부르든 아니면 바로 피의자로 부르든 불러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그것만 해도 한 달은 훌쩍 지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된 이후에 그 다음에 좀 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해서 송영길 전 대표를 이제 소환을 한다든지 그런 좀 계획을 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개월 이상은 더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워낙에 이제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출입을 해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출입 기록만으로 그게 좀 밝혀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드는데 어떻게 좀 보세요? 예, 지금 안 그래도 출입 기록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도 있는데다가 또 이게 의원님들의 얼굴 다 이제 알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다 예. 보니까 출입 기록을 남기지 않고도 출입하는 경우도 많다라고 해요. 아, 예, 그렇군요. 그래서 예. 이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검찰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지금 동선을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증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 강구 방법 중에 하나일 것이고 이것만 가지고 어떤 조금 확정을 짓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 이제 추가적인 자료, 이제 좀 참고 자료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니까 물론 지금 송 전 대표가 벌써 2번 자진 출석을 했지만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지금 20명이 넘는 그런 관련된 것으로 추측이 되는 의원들까지 소환 조사를 하다 보면 정작 송 전 대표의 검찰의 정식 소환이 언제쯤 이루어질까? 이것도 좀 궁금해지는데 언제쯤으로 좀 예상을 하세요? 예, 제 생각에는 이제 검찰에서도 정확하게 예상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뭐 일단은 이 20명에 대해서도 소환을 다 해봐야 되는 것인데 아무래도 국회의원분들이 일정이 많다 보니까는 네. 바로바로 진행이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정말 아무리 빨라도 2달, 3달은 걸릴 것이고 그 이후에 아마 송 전 대표에 대해서도 뭐 혐의가 있다라고 보든 아니면 혐의가 없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라도 확인을 하든 어쨌든 소환을 하게 될 것인데 예. 그것 자체는 당연히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이 6월이니까 뭐 빨라도 한 8, 9월 이상은 넘어가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송 전 대표가 오늘 검찰 조사가 불발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1인 시위를 한다면 또 어떤 내용으로 하게 될 것이고 또 검찰 수사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 사건 사고 소식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또래 여성을 살해한 뒤에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정유정 씨 유치장에서 동요 없이 지내고 있다. 이런 소식이 좀 들렸습니다. 뭐 식사도 잘하고 있고 잠도 잘 자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 싶은 생각은 좀 들거든요. 어떻게 좀 보세요? 예, 이게 그렇지 않아도 이제 기사를 보고 저도 조금 충격을 받았는데 네. 이제 26일 날 이 좀 범행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27일 날 바로 체포가 됐는데 그리고 나서 유치장에서 이제 엿새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엿새 동안 보통은 이런 조금 끔찍한 범행을 한 당사자라고 한다면은 네. 아무래도 좀 불안한 태도라든지 그렇죠. 불안해할 것 예, 같고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네. 지금 유치장에서 이제 관찰된 모습은 새끼 식사도 다 잘하고 잠도 뭐 설치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지금 조금 뭐 사이코패스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성향이 조금 보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태어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그 사이코패스 범죄 아니냐 이런 지금 의문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경찰에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지금 분석을 하고 있죠. 근데 검사 수치가 정상인의 범주를 넘어섰다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려졌어요. 사이코패스 진단을 어떤 방식으로 일단 하는 겁니까? 예, 이 진단의 방식이 좀 종합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우선 이 좀 4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이 질문을 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한 테스트에서 40점 만점인데 보통 일반인 기준으로는 15점 안팎으로 나온다고 해요. 근데 네. 15점을 넘어가서 이제 25점 이상이 나오면은 한국에서는 사이코패스로 이렇게 좀 진단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예. 이 15점에서 25점 사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정상적 범주는 아니다 이렇게 좀 어.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지금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15점에서 25점 사이가 아닌가 좀 예상이 되는 게 정상적 범주는 아니다라는 좀 이런 입장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사이코패스인지 여부는 지금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그게 아닌가라는 좀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이 테스트 외에도 예. 프로파일러의 면접이라든지 그 과거 행적 이런 것들까지도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만약에 25점 이상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아직 명확하게 않기 때문에 그냥 좀 아직까지는 정상적 범주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인지 이 부분을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정상적인 일반인의 기준은 지금 넘어선 수치가 진단 검사에서는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사이코패스 진단을 통해서 나올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좀 특이 성향일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이게 사이코패스가 있고 뭐 또 여러 가지 이런 좀 정신적인 이런 병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이번 이제 검사 자체는 사이코패스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사이코패스에서 만약이라도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뭐 어떤 뭐 증후군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라고 뭐 이제 판단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판단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형사처벌에 있어서도 그 부분이 가만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일단 수사기관에서는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정상적 범주는 아니다라고 해서 사이코패스 관련 여부에 대한 방향으로 좀 검토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너무 이제 태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범행 이후의 CCTV 모습을 봐도
너무 정상적인 그런 활보를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 그리고 방금 이야기를 나눴지만 유치장에서도 굉장히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모습. 그래서 이제 좀 더 특이 성향이 아니냐 이런 지금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그 유치장 관련 기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이렇게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한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는 그게 정말 정상적인 범죄였는지는 알 수 없겠지만 이 CCTV 영상은 명확하게 영상이 나왔어요. 그리고 예. 영상이 나온 데에서 그 여행 가방을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여행 가방을 가지고 가는데 이게 지금 이 살해 범죄를 하고 나서 이 시체를 담은 가방을 가지고 가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굉장히 끔찍한 범행을 한 사람인데 지금 굉장히 태연하게 스스럼없이 걷지 않습니까? 가방에 지금 시신이 담겨 있는데 저렇게 걷고 있는 모습이 예. 이상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굉장히 위화감이 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저런 부분 때문에라도 이제 좀 사이코패스가 아닌 것인지를 수사기관에서 보는 것으로 보이고 예, 그 부분 관련해서 지금 본인도 뭐 제정신이 아니었다 이런 진술을 한 것으로 이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 관련 이게 혹시라도 제정신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 또 형사처벌에서 참작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지 않나 생각이 네. 듭니다. 이렇게 좀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범죄가 발생을 하면 보통 요즘에는 사이코패스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또 그것보다 더 특이한 성향일 수도 있다라는 거는 조금 조사 결과를 좀 참고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정유정이 이제 학창 시절에 친구가 없었다, 뭐 사회성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그런 온라인 커뮤니티의 글도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정확하게 확인된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런 성향에서 비롯됐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이런 사건이든 아니면 다른 사건이든 그 당사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이 커뮤니티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뭐 팩트 체크가 된 건 네. 아니에요. 그렇지만 뭐 정유정이 조금 뭐 조용하고 뭐 조금 특이한 친구였다라든지 내성적인 줄 알았다. 뭐 말소리도 굉장히 작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예. 이게 만약에라도 사실이라고 한다면 뭐 사이코패스 여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검토하는데 참작이 될 수가 있겠지만 이게 지금 이야기를 한 사람이 실제 동창인지도 명확하지가 않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네. 부분들은 저희가 좀 감안해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확인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체포된 이후에 여러 가지 진술들이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진범이 따로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이런 행동들이 본인이 좀 그 형을 좀 감형을 받기 위한 그런 의도가 섞여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라도 내가 당시에 제정신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할 수 있고 법원에서 예. 인정이 된다면 심신미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심신미약 같은 경우에는 감형의 사유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노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이 조금 나올 수가 있는 네. 부분인 것 같고 또 아니면은 사이코패스가 아니라 내가 다중인격이다. 내가 아닌 다른 인격이 살해한 것이다. 뭐 이런 경우가 우리나라에서는 흔하지 않은 사례겠지만 외국에는 그런 관련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좀 검토를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은 그런 좀 뭐 법적으로 감형을 받는 이런 목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본인의 예상보다 빨리 체포가 돼서 지금 좀 당황을 한 상황일 수가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가 아직까지는 좀 죄를 빠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서 여러 가지로 조금 진술을 해봤다가 그것이 아니라고 좀 이제 증명이 되면 다시 말을 바꾸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냥 던져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도 좀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그 정유정 구속 기한이 나흘 정도 남았습니다. 11일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검찰이 이제 정확한 살해 동기를 좀 파악을 해야 하는데 지금 뭐 진술의 그런 오락가락하는 진술과 이런 여러 정황들을 봤을 때 살해 동기를 좀 밝혀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말씀 주신 것처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한다면 네. 명확한 살해 동기를 밝히기는 어려울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수사기관에서 지금 어쨌든 파악을 할 부분은 추가 범죄는 없었는지도 아마 볼 거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뭐 핸드폰 포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볼 것이고 만약에라도 기간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검찰에서는 10일 다시 연장을 해서 20일 동안 구속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조금 연장까지도 검토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한 차례 더 연장을 해서 검찰이 조금 더 심도 있는 조사를 해볼지 좀 주목해 볼 부분이고 이번에 결국에는 최초 신고자가 정유정이 탔던 택시의 택시 기사였습니다. 근데 그 기사분께서 지금 워낙에 좀 불안하셔서 잠시 좀 피신해 있겠다 이러면서 이제 주변 연락을 피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좀 들었는데 택시 기사분께서 받은 충격도 굉장히 좀 클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지금 택시 기사분이 이 낙동강 풀숲에 이제 사체를 유기할 때 이 택시를 운행했던 분인데 네. 이 짐을 내릴 때 이제 여성이 혼자 여행 가방을 이렇게 드는 게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는 조금 도와주신 것 같아요. 아, 같이 들어주신 예, 거구나. 그래서 네. 다 같이 이렇게 했는데 손잡이에서 뭐 물 같은 게 묻어서 보니까 피었다.
그래서 신고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게 이제 본인의 이야기는 아니고 같이 이제 이야기를 들었다는 동료분 이야기인데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럼 굉장히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충격을 좀 받으신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언론에서는 당연히 택시 기사님한테 뭐 여러 가지를 묻고 싶겠죠.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생각이 날 수가 있으니까 좀 피신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아마 많이 충격을 받으셨고 정말 곤란한 그런 상황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경찰에서 정유정의 살해 동기를 어떻게 밝혀낼 수 있을지 좀 주목해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